군 면제 줘야 돼. 아 근데 이게 군 면제 시켜야지. 이거는 뺄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도 그 군 면제 혜택이 있는 게 뭐 물론 이제 법적으로 따지고 뭐 그 지금 정책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군 면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신경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경으로 그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들에게 면제를 주는데 그게 어떤 국위 선양에 대한 어떤 대가잖아요. 명분이 그렇잖아. 국위 선양과 전 세계에 대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면제는 아니고 그 병역이 예술 뭐 그 체육 특기병 그런 걸로 빠져서 그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그걸 해주는 그렇지. 왜냐면 방탄소년단 그런 식인 건데 역이자 병역의 의무 그 역의 의무는 그대로 지는 거야. 근데 이제 소집이 돼서 뭐 거기에서 단체 생활만 안 하는 거지. 우리나라 방탄 보유국이잖아요. 방탄소년단 진지한 얘기까지는 뭘지 몰라요. 방탄소년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거는 뭐 저희 누군가 뭐 공식적인 답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군대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공론화가 많이 된 얘기라서 저는 막 면제를 해주는 건 조금은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김현식 기자입니다. 네, 전 세계적인 인기라는 거는 사실 뭐 어떤 특정 어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걸 기준으로 칠 것인가, 어떤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근데 이게 면제로 갈 것인가, 이게 애매하거든요. 반대하는 내용 중에서 그럼 아이돌 다 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렇죠. 뭐 면제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반론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크게 봤을 때 뭐 병역 일단은 뭐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그 군인 신분으로 이제 다른 일반 병사들과 똑같은 그 기간 안에는 이제 국방부 소속이어야 된다는 가정하에 뭐 좀 K-pop 활동을 좀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이런 혜택을 주는 아예 면제는 좀 그거는 아예 예의사항으로 빼주는 상황이라 그게 오히려 더 법적으로 이제 아니면 어려운 그러니까 거고. 예전에 연예병사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K-팝이 지금 너무 이제 전세적으로 모든 무대를 할 때 이렇게 전투복을 있으니까. 입고 하는 거야. 뭐 그런 방법도 괜찮죠. 해외에 가서 공연할 때 네. 전투복을 입고 하는 거야. 한국을 그러니까 알리는 거야. 이게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K-pop 가수들이 인기인 이 상황에서 좀 새롭게 제도를 만들 필요는 있다. 다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팀에게만 면제 주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 반론도 있고 여기서 이제 찬성을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음악 콩쿠르라든가 피아노라든가 뭐 바이올린이나 그런 콩쿠르는 어디 특정 콩쿠르를 정해놨어. 그 기준치를 아예 딱 정해놨어. 그래서 거기에서 수상을 하면은 그 병역 이행을 그걸로 대체한다. 뭐 그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대중음악 부분에서는 그렇게 기준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예 빌보드 1등이면 빌보드 1등 아예 뭐 세계 뭐 3대 시상 그래미 수상이면 수상 뭐 그런 식으로 아예 기준이라도 정해주라.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정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게 없지 않느냐. 그 차이가 없지 않느냐.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한 주장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대중음악이 대외적으로 더 훨씬 국위선양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는데 여기에만 기준치가 없어서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건 좀 불평등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얘기였지. 무조건 방탄소년단이니까 뭐 면제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근데 막 저는 그 정치인들이 방탄소년단 언급을 뭐 좀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관심 끌기 용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뭐 정말 책임감 있게 어떤 뭐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이제 그런 그 이슈를 던지는 건 좋은데 그냥 뭐 방탄소년단의 키워드만을 활용해서 이제 이슈 던진 측면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어쨌든 축하할 일들이 많았었고 뭐 아니 훈장도 받았는데 무슨 훈장이었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훈장도 받았는데 은관문화 훈장. 아니 은관문화 훈장이 맞나? 맞았던 것 같은데? 빌보드 수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쏟을 정도로 이렇게 큰 스타가 됐다.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은 이 방탄소년단의 성장이 좀 더 의미 있는 게 이 친구들은 계속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해왔잖아요. 데뷔 때부터 자기 또래들이 할 만한 고민들을 계속 음악으로 이제 얘기해왔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앨범을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이제 팬들도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어느 순간 딱 폭발적으로 딱 성공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쾌감이랑 어떤 이 팬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되게 컸을 것 같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멋있었죠. 근데 왜 내가 딱 이 팀 좀 다르다고 느꼈던 거는 다른 아이돌들은 뭐 막 사랑 이야기도 많이 해요. 앨범에 처음부터. 근데 방탄소년단은 근데 사랑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어떤 제가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한 사랑 앨범이 얘기 아마 중요하죠. 화양연화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이 사회 문제에서 대해서 얘기하고 이 그 또래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해도 되는 나이가 됐다. 그때부터 이제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하더라고요. 팬들 공부시키는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그 배경되는 거 막 다 책 어. 같은 거 없나? 그쵸. 뭐 그리고 이 무대 모델가 된 작품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무대 하나에도 엄청 많이 공을 들이는 게 다 보이고 기획사에서 되게 한 팀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 팀만으로 이 회사의 모든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모든 인력들이 한 팀의 어떤 프로세스에 다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빈틈도 잘 안 보이고 되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팀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 방탄소년단이 정말 이제 좀 핫한 스타가 됐다고 하는 게 한 재작년쯤이잖아요. 이제 하도 방탄소년단이 이제 정말 이제 글로벌 스타가 되니까 이제 각 언론사에서 정말 기사를 한창 쏟아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회사의 일원으로서 또 이제 그런 또 지시를 또 받은 거죠. 그래서 좀 어떤 좀 재밌는 인터뷰나 뭐 좀 기사를 쓸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빅히트의 그 피독 프로듀서 그분의 이제 인터뷰를 이제 제가 추진을 했는데 만나지는 못했고요. 서면으로 인터뷰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까 그 준하 선배가 했던 말씀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힙합을 하는 아이돌, 근데 퍼포먼스까지 끝내주게 하는 힙합 아이돌. 근데 거기에 10대와 20대의 이야기를 하는. 그게 약간 힙합적인 요소가 그런 것 같아요. 랩이라는 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힙합적인 요소에서 아마 그쵸. 자기들의 그 또래들의 이야기들을 공감할 만한 할 만한 얘기들은 녹여내니까. 그냥 뭐 컨셉만 힙합 아이돌인 게 되게 많은데 방탄소년단은 정말 자기들의 이야기를 거기 안에 녹이고 또 심지어 힙합에서 중요시하는 자수성가를 이뤄낸 팀이라는 점에서 되게 해외에서도 수익 있는데? 반응이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기억이 난 건데 그 예전에 상남자 나왔을 때 상남자 나오고 그 다음에 덴저 나오고 그때 그러니까 그 학교 상부작 할 때 그때 친구가 아니라 그 동생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그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야. 전화가 왔어. 혹시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냐고 나한테 물어본 거야. 갑자기. 한다고 요즘에 되게 괜찮게 잘 나가는 친구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요즘에 일본에서 애들 인기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고생들 있잖아. 일본 여고생들이 한글로 써진 명찰을 다 차고 다닌대. 그때 나는 그러니까 그 학교 산부작 할 때 걔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 그건 뭐냐고 했더니 방탄소년단 멤버들 이름이라고 그 명찰들 이렇게 따로 팔아갖고 그거 이거 차고 다니는 거라. 그걸 다 모은대. 그래갖고 그 방탄소년단 CD 하나 없냐고 다. 결국엔 CD 없냐로. 그때 당시부터 이미 해외에서 뭐 전 세계적인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그때부터 해외에서는 인기가 좀 올라오는 중에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지. 그래서 기현식 기자는 네.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방탄소년단이요. 마무리 발언. 힙합 마니아로서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은 정말 이 K-팝 시장에 꼭 있어야 하는 팀이다.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30대가 되면 어떤 이야기 할지, 40대가 되면 어떤 이야기 할지. 결국엔 힙합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뭐 예전 이야기를 뭐
컨셉을 할 수 있지만 뭐 현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시각으로 궁금하긴 하다. 30대가 네. 됐을 때 방탄소년단이 할 어떤 이야기를 나갈지. 이들이 어떤 시각으로 앞으로 30, 40대를 살아갈지도 음악을 통해 그때까지 전 아미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아밍아웃 하는 거야, 아밍아웃. 평생 아미 선언. 방탄소년단은 결과도 되게 값지지만 그 과정도 되게 멋있고 의미가 있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약간 좀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방탄소년단이 활동 기간이 길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다 보니까 아직도 뭐 할 얘기는 더 많이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또 반응이 좋으면 2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길게 보면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다음에 혹시라도 유튜브는 또 이 짧은 게 또 매력이니까요. 후속편을 바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때 이제 또 나머지 아껴놨던 이야기를 좀 더 풀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으로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